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문가의 철희형입니다. 네, 어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1년 만에 무려 9.1%나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 8.6% 상승을 넘어 당연히 40년 내 최고치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8.8%도 초과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대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근원 CPI, 코어 CPI는 감소했는데요. 지난달 6% 상승해서 약간 하락한 플러스 5.9%를 기록했는데 근원 CPI는 3월에 6.5%를 정점으로 현재는 하락 중인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면서 반대로 근원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을 했던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1년 동안 무려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물가가 내려도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전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는 내려가고 있지만 전체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에너지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막히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유일한 희망은 코로나의 재확산이 강해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일 뿐인데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반대급부가 심하겠죠. 인플레이션에 기반해서 긴축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연준으로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자산 가격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 하락에 초점을 맞춰 긴축 정책을 펼쳐갈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근원 CPI 자체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7월 FOMC에서 기존 예측치였던 0.75% 인상을 넘어 초유의 1%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7월 FOMC에서 1%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투자자가 80%로 오히려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9월 기준금리도 3.25에서 3.5%로 7월에 1%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9월에도 0.75%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0.25%씩 금리 인상을 해서 연말에는 최대 4%까지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정말 의외의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소비자 물가 발표 직후 개장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나스닥이 2%까지 하락하는 공포 분위기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0.5%까지 상승 전환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약보합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1%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란 걸 감안하면 정말 의외의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은 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전체 인플레이션은 사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3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예외적 변수를 제외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이미 찍었다는 관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특수 케이스로 인한 유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물가는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그걸 감안한 것이죠. 두 번째로 금리가 빠르게 오를수록 다음 금리 인하 사이클도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올릴수록 경기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준이 올릴 수 있는 실질적 최대 금리는 3.5%에서 4%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 지점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오히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빠르게 종료될 거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 3월부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점을 찍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하락기로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내년 이맘때인 7월 말이 되면 최대 4%까지 예상했던 금리가 3.25% 정도로 0.7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지금보다는 미래를 반영하죠. 이제 최대 4%까지 오를 금리는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날 경기 침체를 우려한 금리 인하를 이미 시장은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바로 미국의 장기 채권 수익률입니다. 미국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은 한때 3.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3% 이하로까지 떨어졌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장기 채권의 이자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악화될 경기와 함께 금리가 결국 다시 내려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년물 채권을 산다면 당장 1, 2년의 금리가 중요하지 않죠. 3년 후, 4년 후, 5년 후, 10년 후까지의 전체적인 평균 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내려온다는 것은 단기적인 금리 인상 예상과는 반대로 중장기적인 금리는 그리 높게 유지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환경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가 변동이 큰 기술주 기준으로 상당수의 우량 기술주가 고점 대비 40에서 6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수익 대비한 주가 배수는 대부분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의 할인율이 큰 상황이고요. 성장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보면 최대 하락폭 기준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을 한 이후 현재도 마이너스 43% 정도 가격이 할인되어 있습니다. 2분기 수익 예상치도 1달러 98센트까지 하락해 있는데 한때 2달러 50센트 가까이까지 높았던 실적 예상이 상당히 하향 조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 맞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그 하향된 실적에 맞춰 주가도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당분간의 악실적이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은 이미 최악을 반영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나타내듯 최악의 상황은 점점 지나가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 미래를 반영하는 시장은 최악보다는 개선이 시작될 앞으로를 기대하며 조금씩 회복해 나갈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보여준 시장의 반응이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일정 부분 드러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의 최악의 상황은 한순간 바닥을 찍고 힘차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얕은 늪이 아닙니다. 길면 내년까지도 아주 천천히 조금씩 탈출해 나가야 하는 그런 깊고 넓은 늪입니다. 따라서 늪에서 탈출하여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섣불리 바닥을 찍고 급작스럽게 반등할 거야 라는 기대보다는 열심히 돈 벌어서 초특급 할인가에 자산을 모으다 보면 결국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늪에서 벗어나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